EJ 수학 1-35강 시작하겠습니다. 35번째 테마로 약수와 배수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바로 약수와 배수입니다. 이 약수와 배수 단원에서는 간단한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통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약수와 배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와 배수를 넘어왔습니다. 이 약수와 배수에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개념만 익혀두면 되겠는데요. 그 개념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A라고 하는 이 수는 B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A는 B의 배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A의 약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B는 A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식을 보고 배수와 약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하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A는 BK라는 이 등식에서 A는 B의 배수이고 B는 A의 약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내용인 우리가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배수 판정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칠판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 칠판에 써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2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할 거냐라는 건데 2의 배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 1의 자리에 수가 짝수면 당연히 2의 배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또 어떻게 찾느냐 하면 3의 배수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된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3이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자리의 수의 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더했을 때 6이 나오죠.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3의 배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니까 이 123은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3의 배수 판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4의 배수는요. 4의 배수는 끝에서 두 자리가 00이거나 또는 4의 배수면 우리가 4의 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00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끝에서 두 자리가 이렇게 00으로 끝났죠. 그러면 얘는 또 4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4의 배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끝에서 두 자리 24라고 하는 것이 얘가 4의 배수지 않습니까? 4의 배수. 그쵸? 얘가 4의 배수니까 얘 1324도 4의 배수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4의 배수. 그 다음 5의 배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의 자리의 수가 0 또는 5면 5의 배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8의 배수요. 자, 8의 배수는 끝에서 세 자리가 000이거나 8의 배수면 8의 배수가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 2, 3, 0, 0, 0 이렇게 되면 끝에서 세 자리가 이게 000이면 이게 8의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자, 1, 2, 3, 0, 2, 4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세 자리가 이게 8의 배수가 되죠. 8의 배수가 되니까 뭐냐면 자, 이 수도 결국 8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8의 배수 판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9의 배수 판정하는 방법은 3의 배수 판정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300, 자, 하면은 24 이렇게 되면요. 자, 이 각자리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 더 해봅시다. 3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9가 되죠. 자, 그러니까 얘가 9의 배수가 되니까 각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니까 324가 9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어떤 배수인지를 판정할 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약수와 배수 첫 번째 내용으로 간단히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이 개념을 통해서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 약수와 배수 관련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는 0이 아닌 정수일 때 5분의 A와 A분의 40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A를 모두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5분의 A와 A분의 40이 함께 정수가 되도록 하는 A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자, 5분의 A가 정수가 되려면 이 A라고 하는 이 값은 5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A분의 40에서 이 A라고 하는 이 녀석은 또 뭐냐면 40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A라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5의 배수이면서 40의 약수이면 이 두 값이 정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가 40의 약수 그리고 5의 배수여야 된다 이건데, 일단은 A가 5의 배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5의 배수여야 된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맨 처음에 자, 약수와 배수 관계에서 첫 번째 등식 관계를 살펴봤죠. 자, 그래서 A는 5의 배수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이 A분의 40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와서 A에다가 5K를 넣겠죠. 그래서 5와 40을 약분하면 K분의 8이 됩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K라고 하는 녀석은 8의 약수여야지 정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K가 8의 약수이려면 K 값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4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값이 모두 뭐예요? 정수가 되죠. 자, 정수가 되니까, 자,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됐나요? 자, 찾았죠? 그 다음에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을 때 대입을 하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40.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플러스 마이너스 20, 플러스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예제 2번인데요. 자, 약수와 배수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0이 아닌 정수일 때 A와 B가 모두 5의 배수이면 A 더하기 B도 5의 배수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의 뜻을 이해하셨나요? 자, A와 B가 5의 배수이면 A 더하기 B도 5의 배수이냐를 증명해 보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A와 B가 5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A는 5K, B는 5L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A가 5의 배수, B가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가 5의 배수인지를 확인해야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5K와 5L을 더하는 거죠. 자, 5를 묶어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났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자, K 더하기 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정수지 않습니까? 정수. 됐나요? 자, 이 정수니까 정수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항상 5의 배수인 거 이해되시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A가 5의 배수이고 B가 5의 배수일 때 두 값을 더했을 때도 5의 배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직접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명하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직접 푸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유 시험에서는 이해만 하면 충분히 네모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하는 문제는 직접 안 푸시고 뭐라고요? 이해만 해 놓으셔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너무 어렵게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예제 3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약수와 배수 문제 세 번째인데요. 또 문제를 읽어보고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는 0이 아닌 정수일 때 A는 B의 뭐라고요? 약수라고 했고요. B는 C의 또 약수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약수가 되면 A는 C의 약수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B의 약수이고 또 B는 C의 약수가 되면 A가 C의 약수가 되는지 증명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는 B의 약수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가 등식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 있죠. 자, 이렇게 A는 B의 약수, B는 C의 약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A는 B의 약수인 거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B의 자, B는 C의 약수인 거 이해되죠? 됐나요? 다시 한번. A는 B의 약수, B는 C의 약수. 됐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 A는 C의 약수임을 보여라 라고 했죠. A는 C의 약수임을 보여라. 자, 그렇다면 B는 AK니까 이 AK를 이 B에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B에다가 AK를 대입했죠. 됐나요? 자, 이렇게 대입하고 난 다음에 A를, 자, 우리가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자, 갈로를 없애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이 K하고 L을 곱하면 얘가 정수가 되죠, 정수. 그러면 정수에다가 A를 곱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관계를 보잖아요. 자, 이 관계를 보시면, 자, 이 A는 C의 약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직접 해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본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예제 4번은 이제 배수 판정법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자리의 자연수, 자, 2, 5, 7, 네모, 6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8의 배수일 때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모두 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8의 배수 판정법과 관련된 문제죠. 자, 8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끝에서 세 자리가 0, 0, 0이거나 아니면 8의 배수이면 8의 배수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자리를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세 자리를 살펴볼 텐데 7은 100의 자리죠. 그죠? 네모는 10의 자리고 6은 1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쓸 줄 아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네모를 그냥 쓰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A라고 이렇게 둡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7은 100의 자리니까 70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네모. 자, A는 10의 자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얘를 계산해서 정리하면 10A 더하기 706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근데 이 녀석이 8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8의 배수인지를 확인해야죠. 됐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8로 묶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8을 묶어내고 그 다음에 안에 A 더하기 88 이렇게 만든 건데 자, 얘를 어떻게 분리시킨 거냐면 8A 더하기 2A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리고 이 706이라고 하는 녀석을 8로 나누었습니다. 아셨죠? 8로 나누어서 몫을 적었습니다. 몫을. 아시겠죠? 이렇게 몫을 적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2하고 A를 가져왔죠. 자, 8하고 88을 곱하면 2가 부족하죠. 706이 되기 위해서는 704가 나옵니다. 자, 8 곱하기 88을 하면 704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2. 자, 2를 더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이렇게 8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나머지 2A 더하기 2를 더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녀석은 뭐예요? 얘는 지금 8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그쵸? 자, 그렇다면 얘가 8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얘가 8의 배수이기 위해서 일단 앞에 2가 있으니까 이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얘가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4 해가지고 8의 배수가 되니까 자, 그래서 A 더하기 1이 4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 A 더하기 1이 어떤 수여야 되느냐? 4 또는 8이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A 값은 2를 넘기면 3이 되거나 또는 A 값이 7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값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8의 배수 판정법을 익히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9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4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 4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억해 두셨다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약수와 배수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약수와 배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텐데 더 좋은 강의로 선생님이 여러분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